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4월 16일 화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오늘 이틀째를 맞아 배심원 선정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며 애초 이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나는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장부의 법률 비용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그것 때문에 내가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이틀째인 오늘도 전날에 이어 배심원 선정 작업이 재개됩니다.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42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날 법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 96명 중 50명 이상은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예비 배심원 명단에서 즉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과 검사 측은 각각 제한된 수의 인원을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제시해야만 배심원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뉴욕 맨하튼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즐겨보는 뉴스 매체 등 정치 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질문을 통해 트럼프 측의 우호적인 배심원을 최대한 가려내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서는 사상 첫 재판이라는 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열리는 형사 재판이라는 점에서 배심원단 선정에만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확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캅카운티 민주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어제 캅카운티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납세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돌려주고 교사들, 가족 및 아동 서비스 직원들과 경찰들에 대한 급여 인상을 포함해 자신의 입법 성과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주지사는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가 늘어가는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캅카운티 민주당원들은 캠프 주지사의 업적 중 일부를 칭찬하면서도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하는 캠프 주지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캠프 주지사는 메디케이드의 전면적인 확장에 반대하며 대안인 조지아 패스웨이스가 성장할 시간을 더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탈락자의 4분의 1이 비싼 비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불경기가 없는 물가 잡기로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돼 왔으나 갑자기 착륙을 못하고 공중에서 선회하고 있는 노 랜딩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소프트 랜딩을 자신하지 못하고 노 랜딩을 언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은 미국 경제에서 불경기 없이 물가 잡기에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해 왔는데 이것이 올 들어 크게 흔들리면서 노 랜딩, 착륙을 못한 채 공중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앞으로도 물가의 경우 연준 목표인 2% 쪽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3-4% 사이의 고물가를 맴돌게 되고 고용과 성장은 급속 냉각되는 게 아니라 예상보단 열기를 낼 것으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에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고해온 연준에서는 잘해야 4분기에 한 번 인하하거나 또 아예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근거로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IMF의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작년 10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작년 성장률 추정치인 3.2%와 같으며 IMF는 2025년에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진국 경제는 성장률이 2023년 1.6%에서 2024년 1.7%, 2025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기록한 것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올해와 내년 모두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1월 전망과 같은 수치입니다. 연일 고점을 높이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17개월 만에 1,4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한 영향입니다. 한국의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이후 환율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시장에서는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환율 상단을 1,45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5원이 오른 1,394.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환율이 오른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미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미국 경제 성장세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고 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확산도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7월 프랑스 파리를 뜨겁게 밝힐 하계올림픽 성화가 마침내 불꽃을 피웠습니다. 파리올림픽 성화는 현지 시각 16일 고대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채화됐습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맡은 그리스 배우 메리 미나가 전날 자연광으로 사전 채화된 예비 불씨로 성화봉에 불을 붙였습니다. 본래 헤라 신전에서 오목거울로 태양빛을 모아 불꽃을 피워야 하지만 이날 현재 날씨가 흐려 미리 준비한 불씨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날 채화식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카테리나 사켈라로플루 그리스 대통령, 아멜리 우데야 카스테라 프랑스 스포츠부 장관, 아니달고 파리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성화는 그리스 현지에서 11일간 봉송 행사를 거쳐 오는 26일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인계됩니다. 이후 프랑스의 대형 범선 벨레묘를 타고 바다를 건너 5월 8일 개최국 프랑스의 남부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 도착합니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00년, 1924년에 이어 이번이 100년 만이자 세 번째입니다. 이 파리올림픽은 7월 26일 개막해 8월 11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